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업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마인드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를. 우리 이제 새싹 같은 오너 준비하는 친구들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생각해봐요.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업가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기술자 마인드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리자 마인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업가는 공상가이자 몽상가이. 저 굉장히 공감해요. 전 여기 유형이 많이 해당되거든요. 모든 인간 활동의 원동력이자 미래라는 불꽃을 당기는 상상력 있는 인격이에요. 이런 인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런 상상력, 공상력 있으세요? 기업가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특별한 기회로 바꾼대요.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걸 엄청 특별한 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업가라고 한대요. 어렵죠? 관리자는 실용적이에요. 관리자가 없으면 계획이나 질서가 없죠. 기업가를 뒤쫓아다니면 그가 어지러 나온 것을 치우는 사람이죠. 중간관리자 역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기술자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직접 하는 말인 기술자의 신조위.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대요. 이 세 가지를 갖추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근데 아까 그 K-뷰티 트렌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내용도 되게 일맥상통해요. 그냥 앞으로의 시장은 이런 것이 맞춰졌어요. 왜냐면 AI가 너무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한계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 비교와 관점을 좀 볼게요. 보통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내지는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기술자는 이런 생각을 한대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내적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부분을 먼저 들어보는 거지. 내가 바로 지금 해야 돼. 부분. 지금 1-1, 내일은 1-2.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기업가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운영에 좀 관심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위한 내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거야.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계획을 잘 짠다는 이야기예요. 총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떤 값어치를 줄 것인지 내지는 플랜, 전체적인 플랜, 매출의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고객 만족도 준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디테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비전에 따라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앞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게 기업가예요. 그리고 정체를 좀 이 앞에 있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자영업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그 세 가지가 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된대요. 근데 이게 요즘에 느끼는 게 운영에 힘든 점들이 이런 점이 아닌가? 각각 운영들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사실 크게는 이런 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왔어요. 그리고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프리미엄 프로그램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끔 왜 우리 큰 돈 내서 피부과도 가잖아요. 하루 받으러 매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바짝 가서 뭔가를 하고 오잖아요. 저도 지금 시장을 다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 케어의 목적은 뭐냐면 한 번 와서 한 번 리프팅 쫙 하는 거예요. 두피 리프팅 한 번은 일단 해외 고객들 오셨을 때 딱 올 것 같고요. 목적은 더 좋은 거예요. 피부도 우리 하잖아요. 주름 예방. 똑같이 보는 거예요. 두피랑 피부를.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5일은 저희가 프로그램 때문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아마 용량이 변경될 것 같아요. 현재 영양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스터웨이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을 떠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그 방향을 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멀리 갈 거야. 이렇게 새싹같이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도 하려는 분들을 끌고 가는 걸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게 우리 브랜드는 매달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한 달 동안 운영하는 일수가 매출이랑 크게 차이가 있나요? 운영을 되게 오래 하면 매출이 많이 나오나요? 저는 사실 지금 주 5일 근무한 지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 6일 했을 때보다 매출은 훨씬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제가 그게 통계조사 많이 그렇잖아요. 보면 매출 추이가 높은 데들을 봤을 때 운영 시간이 엄청 길거나 운영 일수가 엄청 많거나 꼭 그게 그렇게 비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터웨이 오는 하루가 원장님들 매출에 크게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원장님 하나일까 미용이 저렴해 보인다는가 좀 수준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말을 그 사람만 할까? 그럼 우리는 그 이미지를 좀 벗어내야 되는데 원장님이 좀 오셔서 뭔가를 채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 마인드였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스터웨이를 통한 매출 증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참여를 좀 가질 것이냐. 사실 원장님들께서도 하루 두피를 쓰는 이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문제성 두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보다 제가 뷰티 수업 듣다 보면 에스테틱에서 조금 많이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문제제기는 그래요. 계속 염증이 생겨요. 두피가 불편한. 그런데 사진을 찍었고 또 건성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계속 불편해. 아토피죠. 아토피가 이런 케이스예요. 계속 반복돼요. 염증이 반복되거나 붉은증이 반복되거나. 근데 이게 단순하게 피부 문제냐는 거예요. 아프가요기 다 외우셨죠? 각질층. 우리는 매번 진피만 얘기했는데 벗겨내는데 지금 스파에서 샴푸대에 앉아서 1시간을 물을 계속 우리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피부하고 두피는 환경이 달라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은 눈이랑 비슷해서 축축해도 괜찮아요. 근데 밭은 물이 많으면 피가 썩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피에 너무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은 두피가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지는 건데 그렇게 예민해진 후에 스틱 스캐닝을 해요. 두피가 망가지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파가 너무 유행해서 스파를 하고 오신 분들이 스파하고 난 후에 가렵다.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좀 보실 거예요. 자, 표피 장벽이 무너지면 일단 첫 번째 면역 저하가 와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반복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재생이 불가해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두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표피 장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물리적 방어벽이라고 해서 외부 유해물질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대요. 외부 유해물질 생각보다 자외선도 있어요. 자외선 때문에라도 표피는 건강해야 됩니다. 표피가 무너져 있으면 자외선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수분 손실을 차단해준대요. 우리 천연보습인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표피에 천연보습인자가 있죠? 밀어내면 안 돼요. 천연보습인자의 개체수가 줄어 결국 건조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면역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요. 각질 세포가. 이렇게 되면 염증이라든지 민감성이 계속 증가해요. 뭔가 계속 가렵고요. 뭔가 계속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죠.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면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건성, 민감성, 다토피성 피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피부 장벽 기능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외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게요. 외부 자극은 자외선, 미세먼지, 열, 화학물. 우리나라 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기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화장품 산업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스케일링제를 너무 많이 판매해요. 근데 이게 아하바하의 성분의 비율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 너무 남용해버린 문제가 되긴 하겠죠. 뭐 자극적인 샴푸,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인 샴푸는 pH 안 맞는 샴푸를 이야기하는 거면 결국은 방어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또 있어요. 잦은 염색, 펌, 습도만 계속 높아져요. 앞으로 습도부 이슈들이 많을 거야. 여러 가지 세포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흰머리도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탈모들도 생길 수 있대. 두피가 열이나 화학물질에 민감하대요. 펌 드라이. 저도 그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을 하는데 매일 드라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가려워요. 매일 하면. 여기 보시면 물리적 스캐닝은 장벽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스캐닝이고요. 밀어내는. 어쨌든 장 건강이랑 식습관, 스트레스. 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까지 다 올라올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호메오테라피에 원리는 뭔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진피를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각질층을 치료를 해서 피부 근본부도 회복시키는 테라피래요. 유수분 밸런스. 이게 어렵게 나와 있잖아요. 지질 매트릭스 균형.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수분 유분 별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탈모에 포커스를 맞추는 샴푸가 아니라 유수분 밸런스에 집중되어 있는 샴푸라는 생각했어. 필라그린은 그 수분 인자 있잖아요. 걔네 전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도 충분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 표피 줄기세포 자극이래요. 성장인자 같은 거 여러 가지 펩타이드, 성장인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호메오 테라피래요. 그러니까 저희랑 좀 맞물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 유수분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피부가 스스로 재생 최소 2주에서 2달이 걸리네요. 근데 제 생각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염색을 하고 오셨을 때도 얘기 많이 해요. 저희 보통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10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다시 염색을 했을 경우에는 장벽이 무너지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때 그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게 호메오 테라피이기도 하고 코스메스티컬이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코스메스티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얘가 뭐예요?
화장품과 의약품이 합쳐진 거예요. 일반 화장품은 화장품 법에 의해서 미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있어요. 화장품은 정말 향기롭고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화장품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회사랑 미팅을 하면 항상 저희한테 그래요. 아니 무슨 이렇게 만들어요 제품은. 화장품은 향도 넣고 사용감도 좋고 해야지. 왜? 실제 화장품에 원리는 그래요. 예쁘려고 화장하자, 피부 좋으려고 화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잖아요. 기능성은 뭐예요? 여기서 식약처 기준이 좀 있긴 해요. 미백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특정 성분들이 들어가야지 기능성이 돼요. 주요 성분들에 대해서 볼게요. 성분들은 코스메티컬이 되려고 하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거나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가, 미백이나 색소, 침착 이런 개선 성분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코스메티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여기 꽤나 좀 익숙한 것들 좀 많이 있죠. 세라마에 우리 히알루론산, 판테론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네. 불에 다 들어가 있고 비타민 C도 우리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좀 더 큰 의미를 볼게요. 그럼 이거에 더 큰 포괄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 요즘에 많이 쓰는 더마코스메틱이 얘는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성격의 고기능 제품. 여기서는 보통 전문가가 참여해요. 근데 이 전문가 중에 두피관리사도 들어가요. 보면 여기서는 조건들이 임상시험, 자극 테스트 등 과학적 근거로 확보했어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표기가 돼야지 더마코스메틱이라고 보통 분류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공향유, 색소, 파라벤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했거나 했을 때 더마코스메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커버가 안 하고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그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보통은 더마코스메틱. 자, 비교를 한번 할게요. 일반 코스메티컬과 더마코스메틱의 차이. 자, 법적 분류를 상담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샴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기준이 화장품 미예요, 미. 근데 코스메티컬은 보통 치료 중심이고요. 더마코스메틱은 안정적인 피부 과학 중심이에요. 정의는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의 제품이 화장품이고요. 활성 성분을 화장품에 접목한 거, 특정 피부 개선 이런 것들이 코스메티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피부 건강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더마코스메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코스메티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더마코스메틱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토피 제품에 대해서 볼게요. 미스트의 기능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수분을 보충해줘. 마이크로바이오 케어, 항산화랑 노화를 단백질과 성장 인자 케어를 할 수가 있죠. 열감을 진정하고 항염 효과. 모바일은 광택과 윤기를 줄 수 있고요. 모바일 큐티클 보호막을 해줄 수 있고 냄새 제거까지 가능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 대세. 장벽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락토바이러스라든지 피피다바이옴, 갈락토미세스라는 이 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두피 유입 기온을 증가시켜주고 유핵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들 있잖아요. 두피에 나는 냄새들. 유입 기온이 많아요. 우리 항산화 성분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인데오스베린. 심지어 여기는 피크노 젤도 들어있어요. 저희 미스트를 두피 미스트로만 알고 판매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용 범위가 두피랑 모바일 겸용이 있어요. 기능은 두피 쪽으로 먼저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있을 수 있고 열감이나 민감도를 완화해주고 수분 공급해주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탈모로는 성장, 항산화, 스트레스성 탈모 케어, 영양 공급해주고요. 모바일로는 캡티클 보습이 되고 손상 회복되고 정전기 방지, 윤기 불. 자, 그럼 미스트랑 앰플 조합을 했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가 많고 초기 탈모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지 않아요? 많이 하시죠. 레귤러 화이트, 초기 탈모. 보시면 활성산소 억제해주고요. IGF-5를 촉진시키죠. 그리고 지루성, 민감성 조합을 어떻게 할까요? 옐로우랑 그린으로 많이 하게. 생각보다 그린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보호막 형성을 정말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랑 섞어서도 다 좋겠더라고요. 트러블, 붉은기, 여기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요즘 많거든요. 거의 요즘 장벽 깨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붉은기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레드랑 옐로우. 두피도 산화되면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동시에 케어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린 앰플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장벽부터 보고 난 후에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모바일 미스트로 봤을 때는 열기에 상상된 거 있죠. 레드가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 수십 가지 선택을 하죠. 여기 오지 않기로 선택한 것도 선택이고 몸이 너무 아픈데 힘든 상황에서 온 것도 선택이고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도 선택이고 여러 가지 선택. 오늘 고객님 케어 때문에 안 오기로 한 것도 선택이고 다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진짜 다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내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 선택에서 결과치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서대성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한 5분 정도 쉬시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요? 딱 전에 저희가 뉴페이스 인사가 있어가지고 두 분 인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저희 새로운 마케터분이 오셨어요.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원래 마케터 담당하시던 주인님 옆에서 같이 열심히 할 마케터 한혜수라고 합니다. 송파점에 오늘 말씀해 주신 안녕하세요. 토파점에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함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출을 이끌어내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하루 그로우클럽 강사 김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경영을 통해서 이런 매출을 낼 때는 사실 이미지 경영이라는 단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쓰여졌던 단어예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연예인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서 작품 활동 이외에 뭐 책을 출간한다든지 뭐 CF를 찍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타 매출을 좀 내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봤을 때 떠오르는 특정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미지 경영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 기업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전략적으로 경영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빛나는 건 머릿결하고 자세이다. 자세에 관해서도 심리학자들이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똑같은 집단을 두고 한 집단은 이제 굉장히 좀 거만한 자세를 한 2분 정도 취하게 했고요. 똑같은 집단을 두 번째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자세를 취하게 했어요. 근데 그 두 집단을 이제 도박장에 데리고 갔을 때 첫 번째 집단은 굉장히 좀 과감하고 거침없는 갬블링을 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집단은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단 2분 만에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호르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 굉장히 큰 전신 거울을 하나 옆에 놔뒀는데 신규 고객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저의 자세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나를 대면했을 때 내가 좀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앉아있기 위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항상 단말기 앞에 작은 손거울을 하나 놔뒀는데 이제는 내적 이미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뭐 다정한 원장인지 아니면 뭐 친근한 원장인지 지적인 원장인지 그거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루틴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자기 인식과 객관화가 가장 필요하겠죠. 원장님에서 항상 하는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피드백을 누구보다 빠르게 수용하고 개선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루틴을 만들기 좋은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아울러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미지 경영의 가장 큰 포인트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지 이미지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제품을 팔지만 모든 지점이 매출이 다른 거는 고객님은 사실 깐깐하게 이 프로그램을 따져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설명하는 당신의 이미지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브랜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꾸준함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중요한 내용이 그 또한 선택이에요. 저도 이 영상 기억해요. 오늘 이 교육을 듣고 누군가는 다 아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 중에 내가 오늘 하나는 꼭 가서 시행해봐야 되겠다. 가서 거울이라도 놔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뭐 운동이라 이걸 선택하는 것들은 이제 각각의 선택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과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하니까 늘 지키는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루틴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일어나는 걸 포기했더라면 책 읽는 걸 포기했더라면 뭔가 다 포기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꼭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사례 주신 거로 이제 토론을 했었잖아요. 한현진 원장이 오늘 조금 발표를 해주실 거거든요. 요즘에 맨날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두피 문제점이 되게 많으세요.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대부분 이제 두 분 제가 사례를 가져왔는데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한의학적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너무 가렵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관리를 받아가야겠다. 많이 듣지 않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저희를 제일 먼저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 요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가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얗게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이미지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머리를 안 감으시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한 10여 년 이상을 노력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건선으로 인해서 건선이 대부분으로 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전체가 다 와서 가장 치명적으로 색치로 인해서 월 1회 이상 계속 염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가려워서 저녁에 잘 수가 없는 거여서 이분의 요구 사항은 잠만 좀 자게 해주세요 라면 저한테 요구했던 거고, 그냥 다 빨개요. 장벽이 그냥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분의 그 관리 진행은 저희는 문제성 1하고 2를 진행을 했어요. 한 달간은 주 2회씩 방문을 했고, 현재는 주 1회 방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는 상황이에요. 어제 걷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좋아진 상태의 사진이시죠? 네, 굉장히 보람님,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하루 두피를 아주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가 두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도 이제 또 제가 만난 고객님들은 또 주변에서 또 많은 증상으로 좀 만나실 텐데 좀 잘 준비해서 좀 솔루션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